안녕하세요, 드리입니다. 자,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유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그 성분이 1%만 들어있어도 효과가 있나요?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들을 자주 주시는데요. 오늘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화장품으로 예뻐지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화장품 추천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들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포장 상자나 라벨을 보면은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체 성분을 볼 수 있어요. 화장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효능을 지닌 화장품을 말할 때 그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 이 유효 성분이 됩니다. 쉽게 이제 컨셉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백, 주름, 탄력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피부에 좋은 기능성 성분들은 식약처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고 또 기능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비율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알고 계시죠?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관련한 산업 제품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정부기관에 의해서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전에 화장품 만들기 영상에서 유효 성분도 설명드리고 그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컨셉 원료들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권장 사용량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지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가령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C 100%를 우리가 피부에 바르진 않거든요. 피부에 가장 좋은 효과를 주는 함량 15에서 20% 적정 용량이 포함되어야 좋습니다. 또 전성분에 여러 가지 원료 개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부 유튜버분들이 특정 성분이 들어가서 좋다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성분표를 보면은 그 함량이 엄청 미미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것,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베이스가 되는 원료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컨셉 원료가 적정량 사용되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컨셉으로 된 바디 로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자, 이렇게 성분명이 제품의 명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올리브 전체 함량이 보통 라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라벨이나 패키지, 포장 상자에 있는 화장품 전 성분에서 올리브 성분 옆에 함량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시판되는 올리브 바디 로션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바디 로션에는 우리가 물과 기름이 적절하게 들어가니까 올리브 컨셉이니까 당연히 오일이 베이스가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바디 로션을 만들 때 보통 올리브 오일 컨셉이라고 하면 보통 5에서 10%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시판되는 제품을 감안하고라도 한 1, 2% 정도는 들어있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헐, 올리브 오일 500ppm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500ppm이라고 하면 100g 기준에 0.05%예요. 로션 기본 성분에 오일이 들어가는데 그 오일 중에서도 0.05%를 올리브로 썼던 이 바디 로션, 이게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디용 제품은 얼굴용 제품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바디로션, 특히 대용량에다가 가격이 참 착하거든요. 이런 바디 제품은 컨셉 원료들이 대체적으로 정말 아주 극소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화장품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용량에 낮은 가격에 파니까 컨셉 원료가 정말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얼굴용 화장품으로 넣는다면 500ppm보다는 아마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피부에 흡수시키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유효 성분이 진짜 중요해요. 일단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씻어내는 세정제의 경우에는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간혹 있는데 바디워시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면 여러분 그 바디워시를 사용했을 때 정말 피부가
튼튼해지고 탱탱해질까요? 콜라겐은 얼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가격이 높은 원료예요. 바디워시에 효과가 좋은 원료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면서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디에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넣을까요? 자, 앞에서 설명한 올리브 바디로션처럼 500ppm? 성분 가격을 보자면 올리브 오일과 비교했을 때 콜라겐이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결론,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굳이 높은 가격의 유효 성분이 많은 세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제는 적정한 가격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료에 따라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원료들은 화장품 안에 좀 더 함량이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 컨셉 중에서도 권장 사용량이 정해진 원료들은 그 함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피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령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함량은 2에서 5%이거든요. 근데 1% 사용하고 미백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실 화장품은 화장품 회사에서 컨셉을 정해서 나오는 제품이므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그 성분을 체크하고 그 함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피부에는 A, B, C, D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골라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성분만 보고 실제 함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피부에 다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성분을 베이스로 된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갈락토미세스 발효 요가물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갈락토미세스가 베이스로 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들이 들어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받은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이면은 더 좋고 자기 피부 고민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특정 성분의 효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화장품을 못 찾았다. 그렇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피부 고민에 맞는 성분을 골라서 에센스에 섞어서 사용하거나 크림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중에 호호바의 효능을 보니까 내 피부에 호호바가 참 좋겠어 하면은 에센스나 크림의 단계에서 호호바 오일을 한두 방울 더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호바 오일을 바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떤 제품 안에 들어있는 호호바 0.00 몇 % 이런 것보다는 실제 얼굴에 같이 바르기 때문에 다른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 스킨 다 바르시고 마지막에 호호바 성분까지 바르면 피부에 완전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의 유해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 성분은 성분에 따라 효과를 내는 함량이 있고 그 함량 범위를 사용해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단지 컨셉만 보고 광고만 보고 예쁜 포장만 보고 덜컹 구매하지 마시고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과 영상 요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컴백할게요. 자, 예뻐지는 멘트 함께 할까요? Change my destiny. 나는 소중하니까요. 오늘이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